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요즘 핫한 걸 빼먹을 수 없잖아요. 초전도체. 오늘은 테마주와 실적주. 제가 최근에는 테마주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다가 8월 달부터는 테마주가 너무 핫했었기 때문에 특히나 초전도체, 맥신 관련된 주, 오늘의 양자 컴퓨터까지 상한가가 막 10종목씩 나왔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테마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코스피의 차트인데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삼지선다형으로 1번, 2번, 3번. 테마주를 사면은 가장 좋을 것 같은 시기는 첫 번째는 코로나 초기죠. 굉장히 급등하는 장세. 두 번째는 작년이었죠. 급락하는 장세. 역사상 4번밖에 없었던 급락이 있었던 장세. 올해는 3번 반등하는 장세. 급락. 어떻게 하시죠? 할 말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제가 4년 동안 1년에 1000종목 정도 매매를 하고 그 중에서 한 7, 80%는 수익을 내고 있고, 그러면서 4년 동안 느낀 것은 상승장 때는 실적주, 중대형주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 관점에서는 훨씬 더 좋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반대로 하락장 때는 수급이 없잖아요. 돈이 시중에 돌지 않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소형주, 초소형주들이 뉴스 재료로 인해서 급등하는 것에 작은 돈으로도 수십 배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을 테마주가 성행한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상승장 때는 중대형주 실적주를 투자하는 게 낫고, 하락장 또는 조정장 때는 테마주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을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큰 하락은 2022년 1월이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였습니다. 월봉상 무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라는 거는 일반적인 종목은 30%씩 하락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상승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평균값이 마이너스 12%라는 얘기죠. 웬만한 종목들은 한 달 사이에 30%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무려 한 8배가 상승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이름은 현대사료였고, 지금 이름은 까나리아 바이오. 연속 상한가가 정말 많이 나왔던 2022년 1월 28일에 988원이었거든요. 988원. 4월 달에 만원. 그러니까 약 10배 정도가 올랐고요. 3개월 사이에. 그러고 나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올라서 결국에는 최고가 17,000원을 찍습니다. 7월 달에. 한 17배 정도가 오른 거죠. 한 7개월 사이에. 실적주들이 다 반토막 날 때였었거든요. 손쉽게 투자를 못할 때였었는데, 사료주 테마에 현대사료라는 종목이 대장이었고, 대주주 변경 이슈라고 해서 제가 주식 강의를 할 때는 상승할 만한 재료 14개 정도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대주주 변경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변경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신사업 기대감이라든지 경영 개선이라든지 이런 호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폭 상승하기 마련인데, 이거는 이 두 가지 재료가 합쳐지면서 17배 정도가 7개월 사이에 상승하는 엄청난 급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8월 달에도 초전도체 관련된 주라든지 맥신 관련된 주들, 화장품 관련된 주들이 상한가가 하루에도 막 13종목씩 나오는 기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8월 14일에 장이 열렸었고 8월 15일은 휴장이었죠. 16일 토요일에 다시 장이 열렸는데, 하필 화요일이 굉장히 지수적으로 중요한 지점이라고 제가 주식토론방이나 이런 데 말씀드렸었거든요. 이 반등만 했었다면 1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상향 추세가 그대로 이어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는데, 8월 15일에 중국발 악재가 발생을 하게 되죠. 경기 침체로 인한 성다그룹이 부도를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두 가지 악재.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성이 있다라고 글로벌에서 봐왔는데, 이제는 중국마저도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지표로서 인정이 되면서 중국발 악재가 발생을 했고, 미국계 증권사에서도 중국에 대한 하향 리포트들을 내놓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중소형 은행주들이 신용등급을 강등하게 된다는 피치사의 두 번째 경고가 또 나왔기 때문에 맞물려서 지수가 추세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선을 간단하게 그어보면은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는 구조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올해는 투자해야 되는 때라고 말씀드렸었고, 아쉽게도 이때 추세선이 이탈을 함에 따라서 바닥을 현재 알 수 없는 상황. 모든 이동평균선이 이탈을 했다고 121선을 다시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하지 말 것을 게시판에다 올렸거든요. 그만큼 저도 올해를 상당히 좋게 봤지만 두 가지 악재가 병행함에 따라서 아쉬운 시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또 작년과 같은 폭락장이 올 것이냐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상승 뒤에는 행복,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기 마련이거든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의 시간을 거쳐야 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이동평균선을 오늘자까지도 돌파하지 못하고서 이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는 테마주가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초전도체 관련된 주들이 급등을 시작하게 된 게 8월 1일부터거든요. 보시면은 8월 1일이 올해의 최고점입니다. 그때부터 하락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한 달 내내 하락을 하면서, 반대로 테마주들은 급등을 하고 실적주들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배터리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20-30%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만 예를 들면은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시총 1조가 넘는 중형주면서 실적이 기반되면서 재료까지 붙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30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올해에만. 초대형주가 300% 이상 상승을 했다는 얘기는 그 관련된 사업
사업, 챗GPT를 비롯해서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글로벌에서 굉장히 좋게 본다는 거죠. 미래의 전망성을. 또 챗GPT가 또 글로벌 화두기도 했고요. 이 관련된 주인 한미반도체가 보시는 것처럼 1월 3일에 11,150원이었던 게 최고점 8월 22일에 63,300원까지 갑니다. 이렇게 기술 기반이면서 재료까지 붙은 종목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1월 3일에 5,270원이었던 게 43,300원까지 7배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설사 물리게 되더라도 실적 기반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생기죠. 그렇지만 실체가 없는 테마주들은 그렇지 못하죠.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 내 자산이 마이너스 90%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 초전자체 관련된 주들은 올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종목이에요. 1월부터 7월달까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갑자기 8월 1일부터 상한가를 기록하면서부터 한 달도 아직 안 됐죠. 한 22일밖에 안 됐는데 시초가 15,650원에서 68,000원까지 5배가 2주 동안 5배가 상승하는 폭등을 이뤘고요. 신성델타테크가 이제 초전도체 대장주인데 대장주기 때문에 좀 강한 편이지만 다른 종목을 보시면은 어지럽습니다. 상한가도 여러 번 나왔지만 하한가도 여러 번 나오는 무빙이 엄청난, 오늘도 상승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마이너스 12%로 마감이 되는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요. 신성델타테크, 탑엔지니어링, 파워로직스, 모비스, 덕성 이런 종목들이 8월 초를 굉장히 뜨겁게 달궜다면 그 다음에는 화장품주가 잠깐 또 상승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화장품주를 말씀드렸었는데 한국 화장품이 대장주였거든요. 한국 화장품도 보시면은 8월 10일에 상한가, 8월 11일에 또 상한가 이렇게 나오면서 단기간에 6,900원에서 12,950원까지 약 2배 정도가 5거래일 만에 급등을 하는, 현재는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화장품주가 조금은 아쉬운 거는 이날도 화장품주 상한가가 11종목이나 나왔거든요. 초전도체를 대체하는 엄청난 이슈가 있었던 중국 관광 재개에 따른 재료가 발생을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게 6년 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하필 이것도 8월 15일에 중국발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중국 소비 심리가 다시 위축되는 게 아니냐,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차지했던 거는 투비스, 코닉 오토메이션, 나인테크를 비롯한 이제 맥신 관련된 주인데 미래의 최첨단 소재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들인데요. 투비스가 대장주였는데 보시면은 8월 17일에 이제 초전도체들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약간 대체하는 테마가 또다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은 전제하는 부분은 하락하고 있는 장입니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A 테마가 소멸되니까 B 테마가 또 나오고, B 테마가 소멸되니까 또 C 테마가 나오고, 오늘은 또 양자컴퓨터라는 D 테마가 또 나왔거든요. 이렇게 2, 3일 또는 일주일, 2주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 텀으로 테마주가 지금 번갈아 가고 있고, 투비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4,425원에서 1,940원까지 6거래일 만에 2.3배 정도가 갑자기 급등하는, 오늘까지도 좀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된 테마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촬영을 하겠지만 테마주 매매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거를 사야 되냐, 왜냐면 종목이 많잖아요. 제 주식 강의에도 나오지만 젊은 부자들 TV에도 조만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차지했던 거 뭐였냐면 오염수 관련된 주예요. 2월 달에 한번 급등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9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했습니다. 안상가라는 종목이 어제 상한가가 나왔고 오늘도 장중한 때 24%까지, 근데 1%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만큼 테마주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굉장히 급등을 했었다가 다 뱉어냈다가 다시 한번 올리는, 오염수가 이제 24일부터 방류를 한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약한 테마라고 할 수 있겠고, 오늘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양자컴퓨터 관련된 주들은 글로벌 이슈기도 하거든요. 저도 양자컴퓨터 관련된 주들을 예전에 몇 번 다뤘었어요. 생각보다는 상승을 많이 못했거든요. 이렇게 상한가가 줄줄이 나온 적도 없었고, 근데 그때는 올해 2월 3월이었는데 뭐 엑스게이트를 예를 들자면 4월 달에도 한번 상승을 했었어요. 급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을 했죠. 근데 이때도 선별적인 상승이었었고 상당히 약했었습니다. 테마가. 이때는 지수가 상승기이기도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좀 더 탄력을 받아서 무려 오늘 7종목이 상한가가 나왔고 20% 이상 상승도 한 4, 5종목 정도 나온, 초전도체나 맥신 관련된 주의 수급이 또 일로 이동하는 단기 테마로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테마주도 주식시장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었을 때 잡을 수가 있다. 장기 테마주들 많거든요. 2-3달 동안 상승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된 종목들이 3달 내내 상승했었던 경우, 올해 초에 챗 GPT 관련된 주들이 3-4배씩 한 2달 정도 상승했었던 경우, 이렇게 글로벌 화두가 있는 테마들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글로벌 화두기 때문에 8월 23일 현재는 지수가 조정 하락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워낙 기대감이 커요. 기대감이 크다는 얘기는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치보다 훨씬 좋게 나오지 않으면 재료 소멸로 인해서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부터 반영이 되겠죠. 엔비디아가 만약에 예상치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성장주들도 모두 다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테마주들이 수명이 좀 길어지겠죠. 이번 주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떤 방향으로서 앞으로의 미국 경제를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가가 위로 올라갈지 바닥을 뚫고서 내려갈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번 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8월 15일 악재가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특히나 초보자들은 매수를 안 하고 시장을 관망하는 게 전 낫다고 봅니다.
보고 있고, 다음 주 정도면은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